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일정표입니다. 오늘이 7월 12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이제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까지는 어제도 그 MBN에서 아마 대표 방송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첫 번째 건 봤습니다. 9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했던 뭐 오늘 아침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뭐 원한 갈등이다, 원한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희한하죠. 하필 원시 한시가 한 분씩 계셔가지고 참 언론에서 만드는 것도 재주긴 한데 하필 그런 성을 가진 분들이 또 각각 한 분씩 계셔가지고 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두 분이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은 대가 수준도 높고 한 분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하여튼 유력한 경쟁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일정 이대로 쭉 진행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23일하고 28일입니다. 23일이 이제 투표를 하는 날인데 이게 아마 지난번 전당대회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던데요.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총선거에서도 결선 투표하고 1차 투표하고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게 제도의 그 영향으로 설명이 되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대체로 설명하는 게 신제도주의의 시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 속에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이나 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해서 표로 또 투표로 또 의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쟁점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1라운드에서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막 있고 아직까지 제가 본 거로는 그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상대적으로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반만 넘으면 1라운드에서 끝나니까. 그리고 또 1강 후보 입장에서도 요날 끝내는 게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좋죠. 만약에 2라운드 가서도 이긴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게 되면 상처투성이로 이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그 흐름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제 막장으로 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 입지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요 사이에 이제 5일이거든요. 이 5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뭐 대체로 그 이제 언론에 떠돌아다니는 뭐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지만 더 높은 곳에서 계속 그 자신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관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고 이게 작년 전당대회면 가능한데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상식적일까? 저렇게 해서 저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의문을 또 갖는 분들도 있고. 그 이제 문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5일 사이에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럴 성격이겠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을 모색하려 하겠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1라운드에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가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여론조사 최근까지 나온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게 제가 만들 때 썼던 거는 이게 그 갤럽 자료입니다. 지난주 갤럽,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건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만 따로 하느냐, 무당층 지지자만 따로 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으로는 80%가 당원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하면 여기 당원이 몇 명이나 걸리겠느냐? 지지하는 거하고 당원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한 311명 정도 걸리는 모양이에요. 이 조사의 두 번째 그 빨갛게 박스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한 31% 언저리 나오는 거죠. 저 300명이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인데, 저건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 중에 일부는 당원이겠지만 300명 전원이 당원은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8대2의 비중으로 당원이 높습니다. 근데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없어요.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당원을 조사를 하려면. 근데 폴리뉴스라고 하는 그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명단이나 어떤 그 로데이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조사 대상자에. 그게 나오면 아마 가장 근접한 자료가 될 것 같고, 뭐 이건 갤럽 조사고 제가 좀 이따 NBS하고 YTN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주의해야 될 건 이건 당원 조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잘해야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하고 여기 무당층 한 20% 언저리 되는 무당층, 이들도 일부는 그 20% 전당대회 반영에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추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어떻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떻다, 무당층에서는 어떻다, 따라서 당원들에서도 대체로 이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는 거고, 굳이 구별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제일 끝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당층, 그 다음에 전체 국민, 이 정도 굳이 구별해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갖고 전체 조사를 했는데 저 끝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투표할지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작년이 아니네, 재작년이겠네. 이준석 대표랑 지금 나경원 의원이 붙었을 때 보면 당원조사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때도 여론조사는 지금 이런 조사입니다. 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거로 나왔어요.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거로 나왔는데 실제 당원 걸 까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4%가 5%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향성을 잘해야 보여주는 거고 그것조차도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전체에서는 한동훈 28, 나경원, 원희룡 이런 순서가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5%가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로 돼 있고, 14, 19 이렇게 되고, 무당층에서도 보면 대체로 뭐 비슷하게 나경원이 여기서 높게 나오게 되네요. 제가 이제 또 표시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요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만 따로 표시를 해 놓은 거는 국민의힘 당원이 한 85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40%가 영남이랍니다. 그리고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5만 명 정도 되는 자치단체래요. 그러니까 구군 정도 되겠죠. 경북에. 거기에 15,000명이 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5만 명 중에 15,000명이 당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웬만한 거의 절반 가까이 당원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쪽 정서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별하면 아까 그 전체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요 패턴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대구 경북은 그보다 조금 더 오른쪽 또는 그 언저리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제 개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여론조사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고민이 심한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 특히 이제 영남 당원들이 국민의힘 골수 당원들일 텐데 이분들의 고민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데 고민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우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작년 선거 때까지는 일단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많이 갔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그러겠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의문이고 거기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YTN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며칠 됐습니다. 하이라이트 표가 없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요게 아마 그 45, 11, 뭐 8, 1 요렇게 나온 게 전체 조사입니다. 요 조사 전에도 전당대회 전에 관련 조사들에서 보면 대체로 절반 이상이 한동훈 후보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이제 따로 띄워보니까 61%가 갔고요. 한동훈, 원희룡 14, 나경원 9로 나왔고 무당층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달라지고 대구 경북 여기도 이제 그 포함을 다 지역별로도 하는데 아무래도 대구 경북의 결정력이 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49%가 한동훈, 원희룡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동훈이 절반 넘거나 절반 가까이 가거나 하는 패턴이 이제 많이 나타났고요. 요건 이제 대통령 지지율 좀 다시 따르고요. 이게 아마 그 MBS 조사, MBS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나온 건데 이게 전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7, 17인데 그 지난주에 나온 갤럽 조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요 MBS 조사는 2주 단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고 2주 간격으로 목요일 날 나오는 게 이제 MBS 조사인데 MBS하고 갤럽은 전화 면접을 합니다. ARS가 아니라서 하나의 여론조사를 흐름을 보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한다면 MBS나 갤럽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리얼미터도 매주 나오고 하는데 그건 ARS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ARS 조사가 좀 선행지표적 성격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지표에 따라서 따라가는 건 아닌데 대체로 MBS나 갤럽이 그 패턴을 한두 주 후에 이렇게 추수하는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고 저도 그 2022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 매주 실시되는 여론조사들 매주 걸 다 모으고 있는데 주별로 보면은 뭐 적으면은 한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 많으면 한 20개 가까이 그 주에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 취임 1주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벤트성이 있는 주에는 조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 보면 ARS 평균하고 그 면접조사 평균하고 조금 그 괴리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일정한 경향성은 비슷하게 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뭐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패턴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이제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